주식 레슨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급등주 포착의 달인 강병규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급등주 포착을 계속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 흐름이 끊기고 있는 강병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중동 리스크, 금리 부담 등 오늘도 정말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다행히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은 줄였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이 조정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우리 자세한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하락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 뭔가 위축이 되는 하루였달까요? 그렇게 되고 제가 진짜 주식한 지가 15년이 거의 가까이 되는데 이 15년에서 많은 수라장을 거친 저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하루였다.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였다. 특히 ETF 2배 이거 출시돼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장중에 막 이렇게 흠칫 놀라셨을 텐데, 자, 이런 게 뭐 모든 것들이 투자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사실 어떻게 맨날 상승하는 장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졌으면 오를 때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상심해하지 마십시오. 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어쨌거나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시고, 오늘 뭐 하락 트리거가 있었다라고 해도 어차피 또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한 한때입니다. 사실 주식은요, 멘탈이 반이에요. 멘탈 반입니다. 뭐 분석을 제가 아무리 잘하고 뭐 이거를 보고 뭘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내 심리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가 이게 계좌의 수익률과도 직결되고 계좌 성적이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마음을 잡고, 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정신 차려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주식은 어떤 건지, 자, 뉴스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락 트리거였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새벽 공격 근원 미국 기지 타격 적의 경고 확전은 자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아침에 있었어요. 사실 장 시작 전에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트리거가 되게 어떤 거냐, 이 실제로 이란이 미군 기지만 공습을 한 게 아니라 쿠웨이트에다가 드론 좀 쐈습니다. 드론 좀 쏘고 이스라엘이 이분들도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때다 이러고 공습을 다시 때려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락 트리거가 돼가지고 굉장히 장이 출렁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빨리 협상이 돼야 돼요. 협상이 이게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세 번째 뉴스 말씀드릴 때 이게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은 조금 전 세계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돼야 되고, 이제 상호 간에 협상 카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고농축 우라늄 처리 요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란이 그거를 포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자, 그거를 주긴 줄 건데 이게 뭔가를 얻어올 것이냐가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인 협상이란 건 없습니다. 뭐를 주면 뭔가를 반드시 내줘야 돼요. 받아오려면은. 그런 것들에서 좀 길어지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중국까지, 원래 이란 우방국이었던 중국까지 이란한테 휴전 압박을 넣는 거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도 조금 정전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협상은 진행 중이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가 묻혔어요. 에볼라 감염자 1000명 넘어 민주콩고 실험용 치료제 긴급 요청. 사실 여러분들 제가 화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에볼라 제가 현대바이오 추천드렸었잖아요. 추천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파미셀 현대바이오인데 현대바이오만 계속 보세요 해서 어저께도 20%까지 장중에 올랐었습니다. 사실 20%까지 올랐었는데 어제 윗골이 조금 셌고, 그리고 오늘 빠지면서 여태까지 뭐 들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제가 추천한 타점에서 거의 50%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단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감염자가 1000명이 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감염 의심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심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질병하고 전쟁이 겹쳤다고 이거 전쟁 좀 빨리 멈춰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 분리부주형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효능을 보인 것으로 파악 중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뭐 에볼라가 100%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쓰는 게 항바이러스제 쓰고 있거든요.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가 봐요. 우리가 뭐 팬데믹 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항바이러스제 해가지고 막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이런 거 뭐 다 효과 있었다라고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상 중이라는 것도 빨리 달라. 뭐 이 정도로 굉장히 급한가 봐요. 굉장히 급하고 지금까지 감염자가 123명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위생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한 3번째 에볼라 뉴스 갖고 오는데 자 이거 그냥 하나 현대바이오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콩고발 비행기를 다 막고 있어요. 입국을 불허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확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하는 총재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 필요 물가 성장 보면 명확 금리 인상해야죠. 근데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해져 가는 게 어떤 부분이냐. 이제 전쟁 인플레가 왔어요. 전쟁 때문에 다시 고물가가 터졌단 말입니다. 전쟁 때문에 다시 고물가가 터졌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금리는 어떤 금리냐, 어디 금리냐, 일본 금리에 사실 옆 나라 일본 금리. 이제 6월 달이면은 나오죠. 다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거의 인상이 확실시 됩니다. 왜?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가 왔으니까 막아야죠. 그리고 일본은 제로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뒤늦게 엄청나게 크게 찾아왔어요. 막 작년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 진짜 쌀이 없어지는 상태까지 막 올 정도로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도 굉장히 심했고 계란값도 폭등 막 이렇게 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은 인상을 6월 달에 하는 게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왜 치명적이냐? 일본은 사실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바를 시사하냐? 통장에 돈을 넣으면은 돈을 뱉어야 돼, 내가. 네, 이자를 안 줍니다. 내 돈이 까요.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비를 조금 유도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소비를 유도를 했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엔화를 빌려 써가지고 각 도처에다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각 도처에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볼 때 금리가 미국도 기준금리가 낮추고 있겠지만 최고 갔을 때가 5%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5%의 기본이자 기준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돈의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게 돈의 원가가 5%짜리 쓰시겠어요? 아니면 0%짜리 쓰시겠어요? 근데 둘 다 기축이야. 기축통화로 인정이 되잖아요. 엔화도. 이게 다 이거 엔화 갖다 쓴 거예요. 엔화 갖다 써가지고 나스닥 투자하고 뭐 코인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막 국장도 뭐 삼성전자 넣고 현대까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원가가 슬슬 올라가고 이게 다음 달에는 또 한 번 인상이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트리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제 빗대어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올해도 200조가 넘습니다. 200조가 넘고 이거는 뭐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적은 수준이 아니면은 국채가 발행이 됐다라는 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양적 완화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 이거예요. 인생 뭐 민생 안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자 그렇다면 국채 발행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이제 불안감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미국이 팬데믹 때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 파격적이게 금리 인상을 했어요. 세계 경제가 휘청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장에 돈을 조금 많이 푸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이제 어디냐? 야 이게 물가나 성장률도 지금 반도체 화장품 조선 하드캐리 때문에 성장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요. 근데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죠.
근데 환율도 올라요. 환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통화량을 많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에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 시장도 오른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금리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용공여가 우리나라 시장 신용공여가 몇 조 규모냐면은 34조 규모예요. 34조 규모고 여기서 개인 대출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개인 대출 빼고. 근데 개인 대출 포함을 하면은 한 75조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자금이 조금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때까지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시총이 예전보다는 서너 배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치가 세네 배가 올라갔는데 똑같은 한 주를 살라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해서 예전보다 세네 배의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연태까지 이런 비투자금이라든지 가계대출 자금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성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개인 수급은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락 트리거가 어느 창구가 빠져야 됩니까? 개인이 빠져야 돼, 사실. 개인이 빠져야 됩니다. 외국인이 원화 빌려가지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원화 외국인은 거의 달러나 엔화로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이 받아버렸어요. 개인이 받아버렸고, 오히려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어때요?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투자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사실. 더 좋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수급 불균형 현상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자금의 이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고 투자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를 보면서 오늘 이 관련 금리 인상 관련 종목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면은 이제 비투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비투 조금 자제하셔야 되는 게, 이게 34조 신용공여 잔고가 34조가 체감이 안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재작년 평균이요 13조였어요. 재작년 평균이 2년에 빚이 3배예요, 3배. 현금이 아니라 3배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딱 이제는 조금 이게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는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구나 정도는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개인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개인이 이거 방어력이 엄청나세요. 자, 어디서 돈이 자꾸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또 4조가 넘게 받고, 외국인은 장 초반에 사자였어요. 사자였는데 사실 금리 트리거보다는 딱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공속 타이밍 때 조금 썰문처럼 빠져나갔다 정도 확인하시면 좋고, 오히려 얘가 장 초반에 팔자였는데 막판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부담을 덜 느끼겠죠. 외인도. 조금 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뭐가 하드 캐리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반도체예요. 이거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일본은 반도체고, 근데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선도 슈퍼 사이클이에요, 지금. 조선도 슈퍼 사이클이고, 그리고 뭐 화장품도 슈퍼 사이클이에요, 사실.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장이 약간 출렁이니까 여기 돈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싸진 유동성을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게 여러분들 힘을 못 써요, 전혀. X.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전망이 안 좋냐?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뉴스를 안 본 분이시겠죠? 전망 좋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 친구들 전망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이동을 딱 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을 텐데 조금 이제 이동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굳이 코스닥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금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조선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체크를 할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좀 과도하다. 생각 외로 열풍이 과도하긴 합니다. 좀 걱정돼요, 사실.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기에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제 생각에는 제 돈이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제 돈이면 절대 안 들어가는데 글쎄요, 이게 연태까지 개인의 수급 캐리로 이게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뛰어넘는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유동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제 금리라는 불안 요소도 생기고 대외적인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더 버셨은 게 훨씬 난데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경제나 이 투자를 논할 건 아니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갈 거는 해봐야 됐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돈이 계속 나가요. 이제 조금 들어오다가도 뭉텅이 돈 나가고 뭉텅이 돈 나가고 그걸 개인 유동성이 전부 다 받아내고 있는데 자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모르고 그리고 또 외인이 만약에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인도 보통 이제 못지 않거든요.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못지 않기 때문에 자 어디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범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 공개되는 종목 레슨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급등할 종목들 쏙쏙 골라주시잖아요. 우리 6월에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금리 관련주 준비했어요. 금리 올리잖아요. 총재가 얘기했는데 올려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기 전에 연휴 때 각종 외신에서 한국 금리 올려야 된다고 진짜 보고서를 엄청나게 냈어요. 최소 2번에서 연내 3번까지도 본다라는 그런 이 리포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올려야 된다. 인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야 됩니까? 뭐 사야 될까요? 아니 간단히 금융주 사면 되잖아요. 금융주 우리가 한번 보러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어떤 거 준비했냐? 자, 우리 금융 지주 종목 준비했고요. 종목 코드는 316140번입니다. 해당 종목 차트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긴 말 안 하겠으나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저 PBR 밸류업하고 실적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다시 왔어요. 어떻게 올라가기 전 가격대로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면 이건 다시 원래의 밸류에이션을 찾아왔다라는 거는 이게 뭐 때문에 갔어요? 이때 저평가 매력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평가 때문에 그죠? 저평가 때문에 갔는데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기 전 주가를 다시 왔어. 그럼 그 역설적으로 이 친구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다? 저평가 주식이다. 다시 저평가가 됐습니다. 다시 저평가가 된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매수 메리트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금리 오른다는데 거의 확정적이고 일본 금리도 옆 나라 금리도 오르고 미국 국채 금리는 조금 진정이 되긴 했어요. 최근에 조금 진정이 되긴 했는데 미국 국채 금리도 사실 초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뭐 당장에 급등하고 이런 성격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야 이거 이런 자리에서 모아갈 만한 메리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왜?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저평가 때문에 주식이 올랐던 주식인데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왔어요.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로 지금 매수 메리트가 충분한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 전부 다 저평가 관련 내용이에요. 주가 PBR도 낮고 뭐 BPS도 괜찮고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뭐 주주환원 확대 지금 이번 우리나라 바뀌는 부분에 좀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은행주가 금융주가 배당이 좋아요 사실. 배당이 좋습니다. 배당이 좋다 이런 거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할만하다 안 할만하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자, 매수가 조금 여유 있게 위로 드렸거든요. 3만 원 미만에서 조금 분할로 모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분할로 모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 예정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길게 한번 들고 가보셔야 중장기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사실 오늘 진짜 단기 급등주 원래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할 게 없어요 오늘. 그 대신 제가 여태까지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량주 살 때 언제 사라? 아니 떨어졌을 때 사라. 자, 그런 컨셉으로 그런 의미로 오늘 종목 이 종목 준비했으니까 자, 요거 3만 원 미만의 분할 매수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거 대비하셔가지고 담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요거 수정할게요. 한 25,000원 정도로 러프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그리고 목표가는 자, 어디? 이거 이따가 또 카메라 찍고 들어오셔야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요런 투자 포인트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하나오션 수주잔액 34조 돌파, 상선 해상풍력 쌍끌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오션 좋죠. 왜? 얘도 오르다가 굉장히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상승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자, 요 파동이 3파동 나와서 지금 어느 구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냐?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모으고 있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오션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조선 관련 나오는 뉴스들을 봤을 때 조선주는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얘도 가야 돼요. 지금 사실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힘을 응축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눌려 있고 그리고 이 바닥 잡는 위치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거, 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왜? 우리는 요 이평선 이탈하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고려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요. 투자가 실패가 없는 건 없어요. 실패가 없는 건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과정을 하고 일단은 투자를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가성비를 보고 들어가셔야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쾌적하게 계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쾌적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펀더멘탈도 좋고 실적도 받쳐주고 그리고 잠수함 이슈도 있고 그리고 조선 슈퍼사이클에 전쟁이 바꿔온 게 뭐가 있습니까? LNG 수주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잖아요. 예. 에너지 다각화. 그것 때문에 LNG 수주 발주도 늘리고 운임도 해운도 늘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주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투자 포인트로 제가 투자를 한번 잡아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자, 매수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 잡고 자, 목표가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